그러나 그 사실은 나에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지구, 목성, 화성, 금성 같은 큰 별 말고도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든 아주 작은 별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는 이런 별들이 발견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준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호라는 식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행성 B612호라고 추측했다. 그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소행성은 오직 단 한 번, 1909년 터키의 천문학자에 의해서 망원경으로 관찰되었다. 당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기가 발견한 별에 대해 멋지게 증명하는 발표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가 입고 있던 터키식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터키의 한 독재자가 시민들에게 유럽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공포했다. 이에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다시 그 소행성 B612호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말을 인정했다. 내가 소행성 B612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그 번호까지 쓰는 것은 어른들의 생활태도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무척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말하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지? 나비 채집도 하니? 와 같은 말은 물어보지 않고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라니? 몸무게는 얼마야? 그의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니? 라고 물어댄다. 어른들은 그 숫자들로 마치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놀고 있는 장밋빛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런 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을 하면 이야, 정말 굉장한 집을 봤구나. 하며 감탄을 한다. 그러므로 귀엽고 잘 웃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하는 어린 왕자를 봤어요. 그것이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있었던 증거예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당치도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바보 취급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호에서 왔어요. 라고 하면 어른들은 쉽게 알아듣고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란 다 그렇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인생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동화를 들려주는 것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 옛적에
자기 집보다 약간 큰 별에 사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왕자는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진실을 느낄 것이다. 나는 누가 됐든 이 책을 대충 훑어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와의 지난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내 친구가 양과 함께 날 떠난 지도 벌써 6년이나 됐다. 내가 여기에 그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리고 누구나 진실된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내가 그 친구를 잊는다면 나 또한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어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샀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뱀 그림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을 그린 이후로는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일이 없다. 이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가능한 한 실물에 가까운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떤 그림은 내 마음대로 되는데 어떤 것은 전혀 달랐다. 키를 맞추는데도 여러 번 실수를 했다.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아서 엉망이었고 그가 입고 있던 옷 색깔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다. 비록 서툴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그럴듯하게 그려놓았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잘못 그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난 내 친구에게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 나를 자기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가 보다. 하지만 나는 안타깝게도 상자 안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른다. 어쩌면 나 또한 어른들을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린 왕자가 살던 별과 그가 별을 떠날 때의 일, 그리고 그의 여행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무심코 던진 말들 때문이었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바오밥 나무의 비극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역시 양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가 꽤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양들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이야? 그럼 사실이고 말고. 야, 진짜 잘 됐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중요한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바로 이어서 물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어?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라며 코끼리 떼를 끌고 가서 먹여도 다 먹어치우지 못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어린 왕자는 코끼리 떼라는 말에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바오밥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나무였잖아. 물론 그렇지. 그런데 왜 바오밥 나무를 양에게 먹이려고 하지? 아이, 참. 어린 왕자는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한다는 듯이 대꾸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문제를 생각하느라 한참 동안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에는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좋은 풀에 좋은 씨앗과 나쁜 풀에 나쁜 씨앗이 같이 있었는데 씨앗이 좋은지 나쁜지는 눈으로 구별할 수가 없었다. 씨앗들은 캄캄한 땅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잠에서 깨어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러면 이 작은 씨앗은 차츰 자라기 시작하여 귀엽고 예쁜 어린 싹을 햇빛을 향해 쏙 내밀며 땅으로 올라온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어린 싹이면 자라는 대로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풀의 싹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바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나쁜 씨앗이 있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속은 온통 바오밥 나무의 씨앗 투성이었다. 바오밥 나무는 빨리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전혀 손 쓸 수 없게 된다. 바오밥 나무가 별 전체에 퍼지면 온통 그 뿌리가 별의 구멍을 뚫어버린다.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어린 왕자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그건 규칙에 관한 문제야. 아침에 몸단장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엔 별도 몸단장을 해줘야 해. 규칙을 세워놓고 작은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리면 돼. 장미나무와 구별이 잘 안 되지만 바오밥 나무가 조금만 더 크면 구별할 수 있거든. 그때 바로 뽑는 거야. 무척 귀찮은 일이기는 하지만 어렵진 않아. 하루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가 살고 있는 나라의 아이들이 바오밥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놓아야 해. 나중에 아이들이 여행할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어린 왕자는 잠시 숨을 내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때론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어.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일은 미루면 큰 사고가 생겨.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던 별을 알고 있어. 게으름뱅이는 어린 바오밥 나무 새 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나는 어린 왕자가 설명해주는 대로 바오밥 나무의 그림을 그렸다. 나는 무슨 위험 있는 사람처럼 큰 소리로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성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행성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므로 이번 한 번만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한 내 친구들은 오랫동안 바오밥 나무의 위험성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면서 이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이 그림을 그렸다. 그들이 이 그림을 보고 마음속에 경각심을 갖는다면 나는 애써 그린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낄 것이다. 어쩌면 당신들은 내게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의 그림처럼 장엄한 그림이 없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다른 그림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열정을 쏟아서 그렸다. 아, 어린 왕자. 나는 쓸쓸한 네 마음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어. 네가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면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는 것도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네가 한 말을 듣고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어. 나는 해질 무렵을 가장 좋아해. 해지는 걸 보러 가자. 기다려야 돼. 기다려? 뭘?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넌 처음에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 난 아직도 내 별에 있는 걸로 착각을 했거든.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는 해가 진다. 당장이라도 프랑스로 날아간다면 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프랑스는 여기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데 너의 작은 별에는 의자를 조금만 움직여도 마음대로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지. 어떤 날은 해가 지는 것을 44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어린 왕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지. 슬플 때는 해지는 풍경을 보는 게 좋아. 그래? 그럼 44번이나 해지는 걸 본 날은 무척 슬픈 날이었겠구나. 그러나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닷새째 되던 날, 역시 양의 도움을 받아 어린 왕자의 비밀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어떤 문제를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이 불쑥 내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겠네.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어. 가시 있는 꽃도? 물론 가시 있는 꽃도 먹지. 그럼 가시가 있으나 마나네.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엔진을 꽉 쥐고 있는 나사를 풀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었다. 비행기의 고장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여간 불안하지 않았다. 게다가 마실 물까지 다 떨어져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척 두려웠다. 가시는 어디에다 쓰는 거야?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사를 푸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 쓸모가 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을 부리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러나 잠시 후 어린 왕자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렇지 않아. 꽃들은 연약한 식물이야. 순진하고. 꽃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가시를 무서운 무기로 생각하고 있거든.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나사가 풀리지 않으면
망치로 부숴버려야겠어. 그때 어린 왕자가 또 내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 아저씨는 꽃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한 거야. 너도 알겠지만 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어린 왕자는 깜짝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중요한 일? 어린 왕자는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된 손으로 무슨 괴상한 물건 앞에 엎드려 있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꼭 어른처럼 말하네. 나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상관없다는 듯이 계속 말을 이었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가 난 듯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어떤 별에 얼굴이 빨간 신사가 살고 있어.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도, 별을 쳐다본 적도, 누군가를 사랑해본 적도 없어. 하는 일이라고는 계산하는 일밖에 없지. 그리고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로 바쁘단 말이야 하며 오만한 태도로 외쳐.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버섯일 뿐이지.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정말 화가 났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꽃들은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 왜 아무 쓸모도 없는 가시를 만들고 있는지 그걸 알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양과 꽃들의 전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야. 내 별에는 다른 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꽃 한 송이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 양이 먹어버릴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계속 말을 했다.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서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그 꽃이 있는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지.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라고.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세상은 순식간에 캄캄해져 버릴 거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자기 쏟아진 눈물에 목이 맨 것이다. 이윽고 어두워졌다. 나는 들고 있던 연장들을 내려놓았다. 망치도, 나사도, 갈증도, 죽음도 뭐가 그리 중요한가? 어떤 별, 어떤 떠돌이 별, 내 별. 이 지구 위에 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어린 왕자가 있는데 말이다. 나는 어린 왕자를 두 팔로 살며시 껴안고 부드럽게 흔들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양에게 굴레를 그려줄게. 그리고 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난감했다. 나 스스로도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머뭇거렸다. 어떻게 어린 왕자를 진정시키고 그의 마음을 달래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졌다. 눈물이라는 것은 그처럼 신비스러운 것이다.